뭔가를 잘못 삼긴 듯한 데드풀이 아니고 우주인 로리. 고통스럽게 통증을 참아내던 그때 그는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신호와 함께 입 밖으로 분출되는 다량의 피. 동료들은 충격 속에 그를 바라봤지만 아직 로리의 몸은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몸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불과 25일 전. 화성 탐사를 끝낸 탐사선 필그림이 토양 샘플과 함께 우주정거장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충돌로 필그림은 원격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대로는 지구에 추락하거나 우주 너머로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거장에서 나서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6명의 우주인들 중 하드웨어 전문가인 로리는 직접 로봇팔을 조종해 탐사선을 잡아보기로 하는데 큰 충돌이 있었지만 작전은 성공합니다. 이후 생물학자인 휴의 지도하에 토양 샘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데 토양 속에는 분명 세포액을 갖고 있는 유기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활성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고온부터 저온까지 다양한 환경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영 반응이 없자 마지막에는 지구의 환경과 비슷하게 조절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성의 유기체는 깨어났고 이는 인류가 외계 생물을 보게 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이후 그들은 이 유기체에게 켈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활성화되고 불과 12일 만에 꽤 성장한 상황이었습니다. 휴의 분석에 따르면 켈빈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세포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만능에 가까웠습니다. 휴는 유독 이 생물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컸는데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온 그는 켈빈에게 줄기세포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던 켈빈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휴는 곧장 실험실로 돌아가 켈빈을 깨워보려 하는데 반복적으로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자 실험 도구를 부러뜨리고 휴의 손을 휘갑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악수 정도의 힘을 주던 켈빈은 점점 힘을 세게 주기 시작했고 천천히 휴의 손가락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휴는 결국 기절하게 되는데 손에 힘이 풀려버린 그가 켈빈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장갑을 뚫고 나오려 시도합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크기의 켈빈은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이해하고 있었고 끝내 실험용 케이스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방호를 책임지는 미란다는 누구도 실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켈빈이 실험용 쥐에게 관심을 보이는 동안 로리가 실험실로 들어갔고 기절한 휴를 구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켈빈에게 붙잡힙니다. 그 짧은 시간에 쥐를 먹고 조금 더 커진 켈빈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선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등으로 지졌고 곧장 소각기를 집어듭니다.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켈빈은 고통스러운 듯 불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고 다행히 소각기에 연료가 소진되었을 때 켈빈은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눈을 팔고 있던 로리를 붙잡은 켈빈은 순식간에 그의 입으로 들어갔고
체내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켈빈을 죽이긴커녕 죽임당하지 않는 게 더 급해진 상황에서 소각기의 불 때문에 연구실 내부에선 통풍로가 활성화되는데 로리를 먹고 난 후 몇십 배는 커진 켈빈은 공기의 흐름을 읽고 탈출하려 했습니다. 기술자인 쇼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보려 했지만 닫히고 있는 마지막 통풍로 사이로 켈빈은 사라집니다. 이제 우주선 어디에서든 켈빈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지구에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보려 하는데 Yes, outside communications are down. The transmitter has failed. 하드웨어 전문가인 로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대장인 골로브키나가 우주선 밖에서 직접 수리해보려 하는데 통신장치는 과열로 인해 먹통이 된 것이었습니다. 탄소 기반 생물인 켈빈이 물 대신에 급한 대로 냉각수를 마셔버린 것. 그리고 켈빈은 순식간에 골로브키나의 몸을 휘감는데 다시 출입구로 돌아가고 있을 때 켈빈이 정확히 그녀의 냉각수통을 터뜨립니다. 수트 속이 냉각수로 차오르는 상황에서 데이빗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입구를 열어주려 했는데 자신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골로브키나는 잠금 장치를 더 굳게 잠궈버립니다. 이제 우주선에 남은 것은 단 4명. 하지만 골로브키나의 시신과 함께 우주에 있는 켈빈은 산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주선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은 엔진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엔진 주변의 센서들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켈빈이 들어오려 하면 엔진을 틀어서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정거장의 연료 자체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 이 이상 엔진을 쓰게 되면 정거장이 통째로 지구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켈빈이 엔진을 통해 들어와 버린 것. 이런 상황에 휴는 우주정거장 전체에서 자신들이 머물 구역을 제외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쇼와 데이빗이 함께 움직이고 휴와 미란다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휴의 주변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이후 외부와의 차단을 끝낸 그들은 장장 4시간 동안 산소를 빼내는 작업을 기다리게 되는데 휴는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이상한 한마디와 함께 심정지가 온 상황. 동료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그를 자동 제세동기로 살려내는데 그의 심박이 돌아왔을 때 무엇인가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켈빈에게 이상한 애착이 있었던 휴가 자신의 다리까지 내어준 것인데 이젠 전기 충격에는 꿈쩍도 않는 수준으로 강해진 켈빈. 세 사람은 곧장 도주를 시작했지만 쇼는 거의 따라잡히고 있었고 마지막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향해 수면장치를 잠궈버리는데 그때 데이빗과 미란다는 정거장으로 다가오고 있는 구조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들의 우주선은 켈빈이 돌아다니는 곳으로 도킹을 시도하는 듯 했는데 그때 그들은 도킹과 동시에 우주정거장을 통째로 지구 궤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구조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이상한 행동에 데이빗이 의문을 던지고 있을 때 방어 전문가인 미란다는 다른 우주인들은 알지 못했던 숨겨진 탐사 조건을 밝히는데 알고 보니 미확인 물질 연구 중 위험 요소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우주인들이 모두 제거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구에 오지 못하게 하는 비밀 조항이 있었던 것. 지구에선 그들을 밀어내고
막강한 켈빈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은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지. 2017년 영화 라이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라이프에 대해 딱 5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화 속에서 제일 먼저 사망하는 우주인 중 한 명인 로리라는 캐릭터는 원래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로리 배역의 라이언 레이놀즈가 당시 킬러의 보디가드를 동시에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스케줄을 맞출 수 없어서 캐릭터를 조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외계인 영화들이 그렇듯 라이프도 1979년 에일리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라이프의 주인공들 중 3사람이 마블 영화에 출연 중이거나 출연한 적이 있는데 각각 데드풀, 미스테리오, 그리고 호크아이한테 죽는 아저씨입니다. 네 번째, 영화의 컨셉 때문에 라이프가 영화 베놈의 프리퀄이 아니냐는 루머가 상당히 많이 돌았었는데 제작사는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가 개봉 후에나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라이프의 감독인 다니엘 에스피노사는 라이프로 영화사에 좋은 인상을 남겼고 원래대로면 2020년 중 개봉 예정이었던 소니의 마블 유니버스 영화 모비어스의 감독을 맡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해드린 라이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큰 도움이 되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